안녕하세요. 위버라인 김규현. 우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망원동에 나와 있습니다. 망원동. 네. 망원동 하면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 유명한 망리단길. 네, 그렇죠. 핫한 곳. 그렇죠. 핫플레이스. 네. 한참 이제 네. 최근부터 얼마 네. 전부터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뭐 카페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이런 거 투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인스타에 단골 핫플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마포구 네. 망원동에 나와 있고요. 네네. 예, 마포구 하면 우리 마용성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제 비싼 가치를 갖고 맞아요. 있는 곳이 이제 마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용성 중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좀 저평가가 되어 저평가돼 있으면서 있는. 접근하기 쉬운, 상대적으로 네네. 접근하기 쉬운 우리 마포구로 왔고요. 네네. 마포구 중에서도 우리 망원동에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치한 곳은 망원 1동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망원동 네. 하면은 우리 예전에는 좀 주목을 받지 못한 그렇죠. 곳이긴 한데,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도 있고 구축도 많고 막 그래서. 예,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뭐 그 군락들이 이제 네. 아직은 없는 거의 곳이거든요. 없었죠. 네네. 그런데 최근 우리 들어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네. 많이 뜨기 시작한 곳이고요. 이 네네. 마포구 하면은 상권 발달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망리단길도 그렇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홍대 입구, 홍대 입구. 네, 그리고 합정동, 합정역 네, 일대,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그 또 일, 대학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합정역 일대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공덕역이 이제 음. 전통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상업지가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맛집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아, 저희가 현장에 나갔는데 이렇게 거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너무 북적북적돼서 역시 망리단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네.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가 이제 마용성에 해당되는 정말 네. 뭐 개발 호재가 질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네.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망원동? 망원 1동이거든요. 일동이죠? 네, 네네. 망원 1동인데 망원 1동은 음. 우리 한강하고 망원역 사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네. 한강 라인으로 해서 아파트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그래서 우리- 개발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광진구에 이제 뭐 자양동도 많이 네. 눈여겨보시고, 우리 뭐 합정동, 상수동, 그리고 망원동, 음. 요 라인이 이제 거의 전부라고 네네. 볼 수 있는 한강 곳인데요. 라인도. 네. 그리고 마포구에 보면은 이제 아현 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현 뉴타운처럼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망원 1동을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음. 곳이고요. 망원동이 그래도 굉장히 수요가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예,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서울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사업밖에 없다고 그쵸, 볼 그쵸, 수가 그쵸. 있는데요. 우리 2010년부터는 사실 서울의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 거의 때문에 뭐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음. 뭐 5, 6년간 이 서울의 부동산 폭등기를 겪으면서 네네네. 공급에 대한 중요성들이 상당히 그렇죠, 그렇죠. 예, 강조가 됐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공급을 음. 지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집이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기 집 때문에 나와라 뚝딱 이런 게 아니니까. 예,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 쪽을 보면 예전에 김영희 장관이 있었을 때는 공공재개발에 네. 있었고 또 변창흠 장관일 때는 그 공공주도 재개발이라고 네. 해서 3080 도심 복합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는 신통기. 예,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생겨났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재개발 모아타운. 현상 네, 그렇죠.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이제 모아주택을 모아서 이제 좀 크게 개발을 개발할 수 네. 있는 그 모아타운도 생겨났고 또 역사권 시프트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기준이 완화가 좀 또 됐죠? 돼서 예, 돼서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네네네.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재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을. 네, 그래서 공급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들. 예, 의지들과 이제 정책들이 맞물려 갖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서울에 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유형이 이제 아파트만 있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재개발하는 거는 단독 다가구 그리고 연립 다세대가 이제 아파트로 변하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재개발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사실 이제 아파트가 더 많아지고 단독 주택 그리고 뭐 다가구 주택, 연립 주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네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도시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부유층도 있지만 또 서민층도 그렇죠, 분명히 살아야 되는 네네. 이유들이 있는 공존해야 되죠. 예, 공존해야 되는 그런 인프라들과 그런 도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재개발이 안 돼도 이런 핫하고 이 수요층들이 이제 탄탄하게 깔려 있는 곳은 투자를 해도 시소가치. 된다.
희소 가치가 이제 점점 생겨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부동산도 이제 심리인데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감,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위축이 돼 있는. 예,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살아났다고 해도 사실 2, 3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그럼요. 되게 좀 완연하게 회복은 안 돼 있는 거예요. 회복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좀 고민해 보시고 있는 분이시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망원동을 나가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사실은 뭐 대학가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뭐 이대, 서강대, 그렇죠. 홍대, 네, 이런 뭐 대학가의 젊은 층들의 수요와 더불어서 또 이제 막리단길에 대한 맛집, 인스타 보면은 쫙 나와 있거든요. 인스타 하세요? 좀 하죠. 네. 네. 근데 올리진 않았습니다. 아, 왜요? 보는 걸로만 만족해서. 근데 보면은 야, 여기 진짜 가보고 싶다. 너무 맞아요. 예쁘다 하는 곳이 단골 핫플이죠. MZ들의 감성을 막 자극하는. MZ가 아니신데. 저는 NG죠. 하지만 그들의 이제 어떤 수요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연트럴파크도 그렇고 연남동도 사실 진짜 뭐 예전에는 쳐다도 안 보던 동네였는데 이 철도 지하 사업 하고 나서 이 이제 핫한 지역이 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뭐,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일단 이 마포구는 수요층들은 이제 상당히 두텁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주셨던 대학가 수요도 있으면서도 우리 상암 DMC 젊고 고연봉자들이 몰려 있는 업무 시설도 있고 또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 여의도가 있죠.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도 있으면서 바로 또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용산 중구 종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구 종로구에 그런 이제 전통적인 직장인들 수요도 있어서 이게 여러모로 수요들이 탄탄한데 이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제 연배가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수요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들이 굉장히 공실률이 없어요. 전무일 정도로 공실률이 없고 그리고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고 지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망원동에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이라든가 또는 직장인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망원동을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이제 마포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구는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은 아무리 주택가라고 해도 그러니까 연남동도 가시면은 주택인데 1층에 커피숍이 있고 카페가 있고 2층에 뭐 레스토랑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사실 이제 개발이 그러니까 아파트로 되는 그런 재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합정동도 바로 옆에 있고 홍대 상권도 바로 위에 있지만 여기가 이제 주택가가 좀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한강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무산이 됐지만 한강 르네상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로 이제 지정이 되었던 곳인데 뭐 그런 부분들도 다시 부활이 된다면, 최근 들어 다시, 다시 이제 부활이 된다면 좀 멋들어진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한강 뷰가 나올 수 있는 상당히 근사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조상 빌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좀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빌라를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또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로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한강변에 있는 이 망원 1동, 망원 2동 저평가되어 있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나와봤습니다. 여기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그렇게 싸지는 않는데 일단 그래도 뭐 전세가가 워낙에 고가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신축으로 보시면은 1, 2년 전부터 뭐 5억 정도는 투룸으로 그리고 뭐 3룸은 뭐 6억 정도. 근데 그 2, 3년보다는 지금이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부동산의 이제 침체 약간의 침체기죠. 약간의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 가격 그대로. 그래서 지금도 뭐 투자하시기에 뭐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1억? 뭐 1억 뭐 중후반 정도면은 뭐 전세 끼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망원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호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그런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망원동에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재개발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이 재개발들이
여기 재개발을 하면 그 옆에 또 맞아요. 재개발하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네네.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이제 상당히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망원동에 음. 지금 모아타운 선정되어 있는 곳들은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 옆쪽으로 옆쪽에. 한번 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은 그것도 눈여겨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의 좋은 팁을 이제 들으면서 오늘 그 망원동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대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특별히 없으시고. 네네. 그러면 여기서 망원동에 대한 얘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